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영장 기각으로 그야말로 용궁 갔다 왔어요.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영장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됐으면 이제 그걸로 이재명은 이제 확실히 끝나버렸습니다. 옥중 결재니, 옥중 공천이니, 옥중 출마니 하지만 여러분, 그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 두목이 일단 감옥에 가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조폭 두목한테 그 남아있는 조폭 2인자, 3인자들이 가끔씩 문안 인사는 가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영치급 넣어주고 가서 큰 절도 하고, 형님 고생 많으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좋은 변호인 세워가지고 곧 빼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누가 조폭 대장 자리에 오르냐를 가지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있으면 그 조폭, 그 범죄단체의 조폭이 바뀌어요. 조폭 두목이 바뀝니다. 새 두목이 등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조폭 대장은, 조폭 두목은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면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일단 들어가면 끝이다. 들어가면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이자가 막판에 권순일이 도움받아서 이 무죄 취지 받았듯이 막판에 기각시키고 그물에서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이재명이를 사법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보강해서라도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겠지만, 청구를 시도하겠지만, 한번 기각된 영장 다시 청구해서 다시 인용까지 가는 과정은 뭔가 더 새로운 증거들이나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또 체포동의안 국회에다가 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찬성 던진 자들 전부 색출해 갖고서 지금 숙청하고 있는 판에 그때 가서 체포동의안 통과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야,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다 찬성해 줬는데 그거 니구들이 못 잡아놓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 실력 없는 것들이 라고 얼마든지 이 체포동의안 부결적으로 몰고 갈 명분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재명이를 다시 사법의 칼로 처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분하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민주당은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이재명스러운 홍익표라는 자를 원내대표로 뽑아놨어요. 이 자는 때로는 이재명보다도 더 이재명스러운 자입니다. 이 귀태라고 하는 발언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곤 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원내대표 뽑힌 일성도 이재명 대표님과 한 몸으로 돼서 총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이가 어쨌든 사지, 정말 죽을 이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생還했어. 그러면 이재명이를 저 사지에 빠뜨린 자들 색출해서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말립니까? 부결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그 비겁한 이 호소문까지 외면하고 찬성표 던졌던 40명. 이거 색출 당합니다. 색출 당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산당식으로 숙청에 들어갈 건데 이걸 과연 전면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냐? 없어요. 또 이렇게 해서 사지에서 돌아온 이 이재명이하고 이재명보다 더 이재명스러운 홍익표가 앞으로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 166석의 거대 의석을 어떤 식으로 쓸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 힘을 쓸 겁니다. 당장 노란봉투법 강행할 거예요. 불법 파업 조장법 강행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봐라. 또 이렇게 압박할 거예요. 당장 오늘 있을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회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기대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전국은 훨씬 더 가파른 대립국면을 보이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어쨌든 뽑혔으니까 다시 대화하고 정상적으로 민생 챙기는 국회 하자고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윤재욱 원내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아주 거칠고 험악한 사악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정말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합니다. 이제 사법의 칼은 당분간 칼집에서 나오기 어렵게 됐다. 사법의 칼을 다시 뽑기가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의 칼을 뽑아야 한다. 정치의 칼을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해지면서 배신자 색출 처단 쪽으로 가혹하게 이 홍위병식 내부 숙청이 전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다못해 단말마의 비명소리라도 들리게 돼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시켜낼 거냐라고 하는 공학적인 고민이 하나 필요하다. 또 이럴 때일수록 당장 우리 고성호TV의 댓글창에서조차 이제 진짜 우리끼리 싸울 여지가 없다. 우리끼리 이러니 저러니 갑론을박할 여유가 없다. 우리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계시잖아요. 마침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유감 같은 거를 전혀 표명하지 않고 자유파의 정권 교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친박 없다. 예전에 2년 그런 거 예전에 2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다. 내 이름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뭐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아주 압축적이면서도 간명한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윤석열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이제 따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세력과 박근혜 세력까지 따로 갈 이유가 없어진 마당에 윤석열 세력과 정광훈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따로 갈 이유가 정말로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세력과 광화문 혁명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따로 가야 된다는 이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세력으로 나눠서 부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이재명 영장 기각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유우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위해서 싸웠는가, 뭘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자유우파의 총단결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런 총단결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시에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은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도 집권당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민생이 아니라 오늘도 한덕수 총리가 직접 우유 안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걸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매우 구체적이잖아. 이런 게 민생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체감도 높은 민생 챙기기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가야 된다. 당정이 함께.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전체가 하나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장 앞장서서 체감도 높은 민생을 챙겨나가는 일을 계속하면서 정확하게 타겟팅된 외부 영입을 그 이후에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의 칼로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유창훈이라는 정치판사를 너무 쉽게 봤어요. 저자가 딱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을 딱 풀어줬어요. 권순일이가 딱 풀어준 순간 이낙연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대권주자가 됐던 이재명입니다. 이제 유창훈이가 풀어준 이 풀어서 갖다 준 이재명의 일시적인 자유, 이 자유를 이재명이가 대충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당을 완전히 이재명 중심으로 재편하고 배신자들을 척결하고 감히 이낙연 따위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당 직할 체제를 만들어 갈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대처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도 대처하기 위한 정책칼을 제대로 뽑아서 휘둘러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자유파의 총단결과 전열 재정비. 이제 여기에 윤석열 세력이, 박근혜 세력이, 정광훈 세력이, 광화문 애국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종북 주사파 투쟁하는 자유우파 세력만이 있는 거예요. 그 총단결을 근거로 정부와 국민의 힘이 체감도 높은 민생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방식으로 전방위로 이재명을 압박해 가는 그런 정치의 칼을 들어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